여러분, 제가 손주 도윤이를 돌보게 된 건 아주 간단한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진짜로 잠깐일 줄 알았어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모인 내가 조금 힘을 보태는 게 당연하다고도 생각했고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 제 인생의 5년을 가져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제 삶은 참 잔잔했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오래된 라디오를 틀어놓고 집안을 천천히 정리하는 느슨한 시간들. 그 고요한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아들 준호가 며느리 서현과 함께 저를 찾아왔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도윤이 좀 잠깐만 봐줄 수 있을까? 우리가 회사 일이 겹쳐서 며칠만요. 딱 잠깐만이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결국 5년이 되었습니다. 도윤이가 젖병을 떼기도 전에 제가 안아 키웠고 첫걸음을 떼던 날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열로 앓던 날 30분마다 깨서 체온을 재고 미음 떠먹이던 것도 저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시간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온 마음을 다해 필요로 되는 경험을 나이 들고 다시 하게 된다는 건 어쩌면 축복 같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워낙 바쁘니 제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돌보겠나 하는 마음으로 아무 말 없이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익숙함을 뒤흔든 건 생각지도 못했던 한마디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윤이를 돌보고 집 정리를 해준 후 며느리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오자 자연스레 나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왔니? 저녁은 먹었어? 네, 어머니. 평소와 다르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다음에 이어진 말이 내 귀를 무겁게 때렸습니다. 이제 도윤이 유치원 보내니까 집안일도 좀 도와주세요. 그동안 쉬셨잖아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쉬었다고? 내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에 10번은 허리를 굽히고 밤마다 등에 파스를 붙여가며 아이를 키웠던 시간들이 며느리 눈엔 쉬던 시간으로 보였다는 건가.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냥 터져나오는 허탈한 웃음. 내가 쉬었다고 생각했니?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동안 일은 안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많으시고.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다리가 저려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는지, 도윤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아 새벽 내내 안고 서 있었는지, 그 모든 건 이 집에 사는 사람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목 끝까지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억울함을 꺼내면 괜히 노인 고집 부린다는 말만 들을 것 같았습니다. 저보다 어린 며느리와 감정 싸움을 한다는 게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후드티 모자처럼 감정을 꾹 눌러쓰고 말없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나 이제 집에 가마. 아,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며느리의 말은 예의가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의 풍경이 흐려졌습니다. 바람 때문도 날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쉬었다고. 5년을? 그럼 나는 그동안 뭐였지? 이 집에서 나는 어떤 존재였던 걸까? 그날 밤 전등을 켜놓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릿속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마치 며느리의 말이 계속 반복 재생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작은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왜 항상 참는 쪽이 돼야 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도대체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던 걸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 박힌 채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도윤이를 돌보는 일을 조금씩 줄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먼저 지쳐버린 탓이었습니다. 저는 도윤이가 싫어진 것도 아들네 집이 싫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무겁게 가슴을 눌러서 예전처럼 웃으며 집에 들어가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들 집에 들러 도윤이를 보던 날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딸기를 씻어주고 있는데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래라면 들리지 않게 문을 닫았겠지만
둘은 대화가 짧다고 생각했는지 방심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말 잘했어? 아들 준호의 낮은 목소리. 응. 이제 도윤이 유치원 가니까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했어. 며느리의 목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웃음 섞인 말. 그게 슬슬 필요하잖아. 우리 둘 다 야근이 많으니까. 사실 도윤이 맡기는 것도 조금 불편했어. 그치. 엄마가 도윤이는 잘 돌봐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집안일은 아예 안 하시잖아. 순간 손에서 딸기가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불편했대? 5년 동안 아이를 맡겨놓고서 머리가 욱하고 아파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기를 털고 마치 아무것도 못 들은 사람처럼 천천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도윤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둘은 나를 보자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까 딸기 씻어온 거예요? 응, 도윤이 먹이려고. 그 말을 하면서도 입안에서 쓴맛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나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과 똑같은 표정인데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실은 내가 혼자 만든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걸. 내가 해준 노력, 내가 쏟은 시간,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은 아들 부부의 눈엔 편한 무료 지원에 가까웠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가족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아들 부부가 내게 원하는 건 정말 내 마음일까? 아니면 내 노동일까? 답을 알 것만 같아서 더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말과 아들의 대화를 들은 뒤로 저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감정이 튀어나올까봐 저도 모르게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도윤이를 볼 때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따뜻해지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잘못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솔직합니다. 상처받고 나면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일도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은 도윤을 돌보다 잠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며느리가 퇴근에 들어오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피곤하신가 봐요? 왜? 아니, 그냥 예전보다 움직임이 조금 느려지신 것 같아서. 말투 자체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래. 내가 나이 들긴 했지. 그런데 그걸 굳이 이렇게 말해야 했을까? 마음이 서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등을 주물렀습니다. 익숙하게 아팠습니다. 5년 동안 아이를 업고 안아올리며 버텨낸 몸이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내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내 마음을 당연히 알아줄 거라는 건 너무 큰 착각이었다는 걸.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준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도 도윤이 좀 봐줄 수 있어? 우리 둘 다 빼기가 어려워서 부탁 좀 할게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전 같으면 바로 그래, 알았다고 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어떤 마음인지 스스로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몇 분 뒤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공손했고 걱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왜 어려워? 아픈 건 아닌데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쉬고 싶어? 엄마 요즘 일도 안 하시잖아. 집에 계시니까 도윤이 좀 봐주실 줄 알고. 그 말 한마디가 또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 너희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겠지. 준호가 한참 침묵하다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엄마, 그런 뜻 아니고 그냥 우리가 부탁드리는 게 버거우시면 말해주세요. 오해하게 되니까.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오해라고 했습니다. 5년의 희생이 내 감정이 오해란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누군가의 당연한 도움이었을 뿐이라는 걸.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주 작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도윤이와 놀아주고 있는데 며느리가 주방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내일부터는 빨래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순간 가슴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빨래까지 해야 하니? 아니, 그런 의무는 아니고요. 그냥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도와준다. 도와준다. 저는 다시금 며칠 전 둘이서 몰래 한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엄마가 도윤이는 잘 봐주는데 집안일은 안 하시니까. 이제는 집안일 전담하시게 하면 되지. 그때의 충격이 다시 밀려와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정년퇴직 후 쉬지도 못했고 내 노후의 대부분을 아이에게 쏟았는데 그게 어떻게 쉬었다는 말이 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말을 해야겠다고. 더 늦기 전에. 내 감정이 완전히 굳어버리기 전에. 그리고 다음 날 아들 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식탁에 둘을 앉혀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너희에게 중요한 말이 있어서 왔다. 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지만 흔들리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도윤이는 내가 마음을 다해서 봐줬다. 너희가 고생하는 것도 알았고 돕고 싶은 마음도 컸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걸 느꼈다. 며느리의 입술을 달싹였지만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윤이를 봐준 시간들이 너희에겐 쉬던 시간이었다고 하더라. 그리고 집안일을 슬슬 맡기려 했다는 말도 들었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둘 다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그건 엄마, 우리가 그걸 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변명하려고 하지 마. 나는 그동안 속상하고 외롭고 힘들었지만 아무 말을 안 했어. 도윤이 때문이었지. 그런데 이제는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나는 너희 집 도우미가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할 거다. 나한테 당연함을 기대하지 마. 말을 다 하고 나니 숨이 깊게 빠져나갔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집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후회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 부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마 서로가 시간을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나둘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었던 친구들을 만났고 오래 방치했던 취미였던 그림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집도 천천히 내 취향대로 정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제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엄마가 힘들어하실 줄 몰랐어.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아들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엄마가 원하시는 만큼만 도와주세요. 우리가 너무 의지했어. 엄마한테 기대는 게 편해져서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 나는 말없이 그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도 도윤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조금 빨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저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 도와주고 싶어. 도윤이는 내 손주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니까. 근데 나도 나대로의 인생이 있어. 내 삶을 잃지 않으면서 도와주고 싶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관계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는 내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 작은 손이 내 목에 감기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돌아보고 싶었던 건 희생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앞으로도 도윤이를 돌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연함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다시 새로운 균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마음 깊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제 삶이 보이네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잠깐만 도와달라는 말에 평생의 시간을 내어주고 그 노력을 쉬던 시간으로 오해받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어떤 집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든 누구든 서로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관계의 시작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잠깐만은 지금 어떤 의미로 남아 있나요?